네, 3월 25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 소식입니다. 세종시 세수 펑크 공포에 덜덜 빚더미 안나. 세종시가 세수 결손 우려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쇼크로 인한 지역 내 경제활동 위축 현상이 예기치 못한 세수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 확충과 맞닿아 있는 지방 소비세 감소에 따른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미 빚 곡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 아파트 취득세 등 지방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다. 세종시의 빚더미 악재는 타 시도와 달리 최근 2-3년 새에 순식간 몰아쳤다. 세수 체계 오류, 빗나간 예측에 이은 잘못된 처방, 반짝 세수 열풍에 의존한 오만한 예산 집행이 빚더미 악재의 제1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 재정 위기 사태는 보다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지방 소비세 등 세수 확보 실패가 결국 자체 재원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올해 공개한 예산안 규모는 1조 6,050억 원.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한도가 있어도 현안 사업에 투입될 돈이 없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의미한다. 재정 특례를 담보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역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점도 악재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당장 세종시 재정위기 탈출의 동아줄로 지목되기도 했다. 시는 아쉬운 대로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국비 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세수체계 오류와 잘못된 처방이 세종시 재정을 주저앉게 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세수 예측 등 보다 촘촘한 재정위기 대응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예정액은 6,708억 원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방세 예상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장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예상 세수 규모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측해 집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건립이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큰 보탬을 줄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24일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도시계획 반영 절차를 완료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반영을 통해 산업단지 내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관련 법령상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이 가능하게 돼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는 올해 상반기 내 사업 시행자인 LH와 토지 매매 계약, 관리권자인 세종시와 산업단지 입주 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연말에 착공하고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네, 어제 주가가 반짝 올랐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급성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41조 8천억 원, 소상공인과 기업에 58조 3천억 원 등 총 10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에도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결정한다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1차 대책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에 집중하는 민생 안정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대책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충격이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회사채 및 단기 어음 시장이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힘입어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27.51포인트 오른 1609.97에 마감하며 16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 역시 16.9원 내린 1249.6원에 마감했다. 다음은요, 한국감정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지거래 위험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저가 토지를 신도시 조성이나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 호재로 포장해 지분 매각 방식 등을 통해 비싸게 매도하는 사기처럼 이상 거래에 대해 위험 경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발맞춰 감정원 위상이 커지고 있다. 감정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됐다. 감정평가와 보상사업, 녹색건축, 주택 청약 업무까지 부동산 관련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것을 토대로 모든 업무에 ICT를 접목해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월부터 청약 시스템 청약홈도 금융결제원에서 이관해 수행하고 있다. 청약홈은 최대 동시 접촉자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용량을 갖춰 큰 혼란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GIS 기반 부동산 정보 활용 사례다. 청약 예정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 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 분양가, 청약 경쟁률 등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청약을 신청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청약홈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공공성과 편의성이다. 지난 5년간 특별 분양이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뒤 약 15만 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사전관리 기능을 새롭게 구현했다. 최근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해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정보를 청약 신청자에게 실시간 표출함으로써 청약 신청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조사 산정 시스템은 조사자에게 실거래 정보, 시세, 매물 정보, 평가 선례 등 다양한 가격 정보와 가격 특성에 대한 자동 검증 기능이 제공돼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감정원은 고도화한 IC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업무 자동화로 정확성과 공공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100년은 AI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네, 이렇게 한국감정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분양에 대한 정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일단 이 청약홈 사이트에 가시면 아주 다양한 정보, 좀 자세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앱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원할 때 적절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코로나에도 풍선 효과, 송도는 청약 열기. 이번에 지금 송도에서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지금 분양했는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매가가 뛰고 있는 인천에서 대단지 아파트 2곳이 나란히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인천 송도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와 인천 부평 인근 1,400가구 규모 힐스테이트 부평이 2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전매 제한 6개월 비규제 혜택이 적용되고 GTX 비노선 호재가 기대되는 송도와 부평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여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고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분양 열기가 꺾이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는 지난 1년간 분양한 송도 아파트 중 가장 비싸다는 평이다. 지난해 분양한 송도 더샵 프라임 뷰는 84제곱미터가 5억 6,300만에서 5억 8,700만원으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보다 평균 1억 원 가량 낮았다. 송도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집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 인천 상승세를 감안하면 청약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교통효제 GTX 비노선 영향으로 상승폭이 0.95%로 확대됐다. 비규제 혜택도 플러스 요인이다. 이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 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하더라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 제한 6개월을 적용받는다. 힐스테이트 부평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무리한 청약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주 전만 해도 청약 열기가 높았겠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분양가가 부담돼 청약을 포기하는 움직임도 보인다면서 무조건 신축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청약이 계속 열기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양적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약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감정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1순위 청약이 72.2대1 경쟁률로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타민 TV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